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4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 전국의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보면 이전 전직 대통령들과는 좀 너무도 다른 퇴거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당한 대통령 사저로 이제 복귀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착잡하지요. 예. 아마 헌정사상 임기를 중단한 대통령은 몇 분 계셨는데 법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나서서 그 삼성동 그 자택까지 가는 데의 그 길도 원래 그 광화문 쪽을 택할 거라는 예상을 벗어나서 서대문 예. 쪽으로 갔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예.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예. 앞으로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매우 걱정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예. 서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국민들의 힘으로 또 이 촛불의 힘으로 부당한 정권을 탄핵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예. 막상 또 그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 김효재 수석님 말씀대로 참 착잡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또 안타깝고 참 이 당혹스러운 모습도 군데군데 많이 연출됐었죠. 청와대에서 늦게 나오신 것도 그렇지만은 예. 또 막상 와서 이 첫 번째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이후야 어찌 됐든 최소한 이런 참혹한 이 상황에 국민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그 한마디 없이 예. 오히려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그런 말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 아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제 새로운 또 정부를 우리가 꾸려야 되고 선출을 해야 됩니다. 국민 통합 시대를 열어가고 예. 또 그러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또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사저로 돌아가는 길에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좀 글썽이기는 했지만 미소를 보여서 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서가번 의원 말씀대로 예. 바로 이번 사태 전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 문제 그리고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수용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는 예.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발표한 박근혜 예.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헌재 결정문 선고를 TV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고 예. 많은 국민들이 그 결정문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예.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또 하나의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예. 제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럽고 예. 정말로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날이 어제의
그제 그 헌재의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바람은 이제는 약간은 좀 멀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어제 그 민경욱 의원께서 이제 대변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적인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비춰질 수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예. 그런 입장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그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뭔가를 가려야 될 일일 것입니다. 다만 예. 그 법정에 임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태도의 일단을 어제 밝힌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매우 걱정스럽게 보는 것이죠.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4명의 보좌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예, 예. 사실 이 보좌는 구성원을 놓고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윤전추, 이영선 저 행정관들이죠. 예. 정말 이 그 무슨 좀 메시지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알려져 확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3급 행정관인데 3급이면 정말 이 높은 자리입니다. 행시를 합격하고도 20년 이상 이 근무를 해야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어쨌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 문제는 또 그 범죄에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사람들이고 문제는 퇴임한 대통령이 현직 그 공무원을 데리고 나갔다. 정말 이 여러 가지로 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사리에 깊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것은 뭐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사제에 도착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는데 역설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것조차도 역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1979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18년 동안 청와대에 나와서 운동 생활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정치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는 이제는 어렵죠. 예.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사례도 없고요. 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언행, 예. 코멘트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모여 있었던 이른바 친박 의원들 가운데 여럿이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자라고 그래서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에도 훨씬 더 이 버금가는 그런 예. 조직을 꾸려서 발표를 했어요. 보면은 서청원 그 한국당 의원과 최경환 의원 이 총괄 보좌를 맡고 윤상현, 조원진 의원이 정무 보좌를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법률적으로 보좌를 하고 박대출 의원이 수행 보좌를 하고 그리고 민경욱 의원을 사실상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역으로 하자라고 예. 입장 정리를 해서 어제 아마 그 민경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예.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구성된 그 인원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서청원 그 의원이나 아니면 최경환 의원들이 뭐 나중에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박 대통령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우리라도 돕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벌써 그분들이 전원이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이 양반은 이 분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또 예.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박 재결집에 나서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예. 또 지금 말씀 예. 김효재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흔히들 이제 이 호가호의
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그 그늘 속에서 예. 이 그 온갖 권력을 휘두르면서 호의했던 대표적인 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이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른바 태극기 그 물결 보수 진영들을 결집시켜내겠다고 한다는 이런 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오늘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의 그 비대위원회에서 임명진 위원장도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만에 하나라도 국민 이 마음에 걱정을 끼치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분들이 소속해 있는 그 예. 당의 위원장까지도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고 민심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좀 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려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끼칠 영향을 좀 고려해봐야 될 텐데 수사 시기를 놓고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차라기보다는 예. 판단의 문제이긴 그렇죠. 예. 한데요. 가령 대선 직전에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7년 대선 때에 그 김대중 대통령, 전 당시 후보죠. 예.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을 때에 그 여론조사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뒤지니까 그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비자금을 600몇 억을 모았다라고 폭로하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한 2달쯤 남겨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10월 달쯤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그 다음 날, 예.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그 김태정 총장이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 문제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그 대선 후로 미루자 이렇게 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약간 경우가 좀 틀립니다. 뭐냐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개인의 그 혐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속된 가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누굽니까 이 최순실 씨, 예.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그다음에 또 이 정호성 비서관 이런 분들의 재판과 수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검찰 이 특검 넘어가기 전에 검찰 그리고 예. 특검 그리고 엊그제 이후에 검찰. 예. 탄핵 재판에서도 헌재도 그 연관성을 헌재 그 결정문에다가 예. 적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거 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 출두보다는 사실은 방문 조사를 하거나 서면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문 조사하는 형식을 밟았는데 예.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검찰에서 방문 조사를 하겠다라고 제안하니까 아니다, 내가 검찰로 올라가겠다 해서 올라오셨죠, 버스를 예. 타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형사법을 근거로 한 수사이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이게 커다란 정치라는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점이 예.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은 본인의 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사건이거든요. 예. 명백하게 범죄 피의자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대선이 있다고요. 대선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전에 얘들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사실들이 오히려 지금 그 대통령 있을 때부터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또 특검 조사도 받지 않고 헌재도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청와대 여러 가지 SNS 계정들을 삭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 우선 검찰이 신속하게 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사죄 압수수색 그다음에 그래서 그 범죄에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들 청와대 출입 기록이나 통화 기록 이런 것들 먼저 확보를 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대선일이 좀 공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날짜를 정하고 감독해야 될 이 황교안 권한대행 어떻게 될까요, 향후? 아, 정말 알 수 예. 없는 일이죠. 예. 지금 현재 이른바 여권, 이제는 여당이 없어졌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 여권이죠. 그 여권에서 이 국민들의 지지도는 가장 높은 그 여권 가운데에는 가장 높은 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만약에 출마를 하려고 그런다면 곧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이 또 생기게 되고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데에 황교안 당시 총리죠. 총리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분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한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황권한대행이 출마를 검토하고 그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고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여론이 황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는 지금 현재의 구 여권 가운데서는 제일 높긴 하지만 예. 만약 나온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근래는 안 나오는 쪽으로 그리고 대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예. 쪽으로 마음을 정리한 것 아닌가 하는 그 흔적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동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예. 되겠군요. 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 행보도 주목이 좀 되는데 예. 제3지대 이외에도 한국당 인사와도 꾸준히 좀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이 특히나 이제 탈당까지 해서 탈당을 비례대표기 때문에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목적들이 어쨌든 개헌 세력을 규합을 해서 예. 본인 중심으로 판을 한번 짜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선 후보들은 또 대선 후보들대로 그게 쉽지 않겠냐. 뿐만 아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예.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높게 이렇게 곱게 봐주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나온 걸로 봐서 좀 난망한 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합뉴스와 이제 K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유지는 했지만 상승세는 좀 멈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희정 경선 후보와 초박빙 구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바로 문재인 지금 전 대표의 그 지지율, 예. 지지율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문재인 전 대표를 내가 후보가 되면 대통령을 찍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 가운데에는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비토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비토 세력과 자신의 지지 세력 그 중간에 있는 예.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문 전 대표의 이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이 언행 같은 것들이 이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사고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지세 상승. 예. 최근에 사실은 그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마음 둘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글로 지지를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예. 그런 행동을 지금 문 전 대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상승세가 바로 그런 점에서 확장력이라고 그러죠. 예. 문 전 대표의 확장력이 비토 세력의 완고함 때문에 지금 일단 상당 부분 멈춘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봐도 후보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6% 정도 빠지고 안 지사는 반에서 한 4% 정도 올라서 31%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32.1대 31.9. 지금 우리 김효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후보는 좀 그 보합 아니면 저 빠지고 아니서 예. 치고 가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이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다음번의 대통령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예. 결국 이 갈라진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모아내고 통합하고 통합해서 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사람은 누군지 이런 이 관전 모드가 좀 달라지지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이 조사에 좀 반영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런 점에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조금 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들이 안희정 지사의 이 통합 정치 또는 이 그 대연정 논들이 예. 지금 이 상황에 보다 좀 더 이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조사 결과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